출근길 남다름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로도 몇 번이나 딴 생각에 빠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옆 사람들의 대화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제의 그 순간 바람에 날아간 스카프를 동시에 잡으려다 예상치 못하게 닿았던 입술. 찰나였지만 선명했다. 입술이 닿았던 그 순간 강아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던 것까지 그녀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괜히 입술을 문질러 보았다. 꿈이 아니었지 그거.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걸 보고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아기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평소보다 더 딱딱한 얼굴로 인사도 없이 대표실로 들어갔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남다름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저것 봐, 또 흘깃거리셨어. 남다름은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았지만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오후 대표실 인터폰이 울렸다. 남다름 씨 잠깐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아기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좀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참 만에야 그가 낮게 입을 열었다. 내일 저녁 따로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업무 이야기는 아니에요. 남다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대표님과 단둘이 업무가 아닌 자리라니. 스카프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아기의 눈빛은 평소의 완벽한 무표정과 달리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오히려 그의 진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간신히 대답하고 대표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찬이었다. 이번 주말 미국 스케줄 있는데 같이 갈래? 너랑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남다름은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화면 속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뒤이어 도착한 사진 한 장. 오래전 자신이 만들어 팬사이트에 올렸던 이찬의 포토북 표지였다. 그때 내가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나도 너를 알고 싶어. 12년. 그토록 바라왔던 말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착할 줄은 몰랐다. 팬심이 연인으로 넘어가려는 그 경계선 위에서 남다름은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퇴근 후 그녀는 곧장 박미미의 필라테스 센터로 달려갔다. 이슬아도 급하게 불러냈다. 세 사람은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모여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아이스티가 얼음만 녹은 채 놓여 있었다. 대표님이 따로 만나자고 했다고. 박미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슬아는 아예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다. 근데 최애가 미국 같이 가재. 야, 너 지금 로또 2개 동시에 맞은 거 아니야? 장난치지 마. 나 지금 심각해. 남다름이 울상을 지으며 이마를 짚었다. 박미미가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름아, 이건 진짜 내 마음이 중요한 문제야. 12년 좋아한 마음이랑 최근에 생긴 낯선 두근거림 둘 다 진짜일 수 있어. 근데 둘 다한테 애매하게 굴면 다 놓쳐. 이슬아도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최애랑 대표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마음이잖아. 하나는 12년 쌓아온 존경이자 로망이고 하나는 갑자기 훅 들어온 설렘이고. 그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남다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식어버린 아이스티만 만지작거렸다. 두 친구의 말이 하나같이 옳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남다름은 결국 그날 밤 어느 쪽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회사에서는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었다. 이민아가 준비하던 기획안과 놀랍도록 유사한 컨셉이 SE물산 쪽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강아기는 미간을 좁힌 채 최성욱의 보고를 받으며 다시 한번 내부 유출 가능성을 의심했다. 남다름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접속 기록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시간대도 경로도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메모해 두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저녁 남다름은 조용한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낮게 깔리는 재즈 선율, 하얀 테이블보 위에 노인초 하나가 잔잔히 흔들렸다. 맞은편에는 평소보다 한결 편안한 셔츠 차림의 강아기가 있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대표가 아닌 그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 스카프 사건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죠? 남다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대표님을 남자로 본 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려지는 그녀의 목소리에 강하기의 눈빛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뭔가 더 말하려던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이찬이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공간에서 얽혔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찬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장 남다름 쪽으로 걸어왔다. 미국 이야기 아직 대답 안 해줬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강하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남다름을 슬쩍 자신의 등 뒤로 가리듯 섰다. 우리 사원 보호하는 게 제일이에요. 두 남자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지금까지의 은근한 견제와는 차원이 다른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치였다. 남다름은 두 남자 사이에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지만 세 사람에게는 그 시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자리는 어색하게 파했다. 집으로 돌아온 남다름은 침대에 걸터앉아 오늘 하루를 곱씹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최애를 좋아했던 내가 왜 대표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답은 나오지 않았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다음 날 이찬은 남다름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였다. DNX 재결합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가 마케팅 아이디어를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랑 단둘이 여행도 하고 싶고. 업무와 사심을 절묘하게 섞은 제안이었다. 남다름은 최애와 단둘이 해외로 떠난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젯밤 강하기의 눈빛이 떠올라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강하기는 남다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티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녀에게 업무를 몰아주었다. 우수사원 해외 연수 후보에 내가 올라가 있어. 그런데 지금 회사를 비우면 어떻게 되지? 말투는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가지 말라는 진심이 또렷하게 배어 있었다. 남다름은 그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을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 묵묵히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했다. 야근이 길어지던 밤 피로에 지친 남다름이 책상에 엎드려 잠깐 졸았다. 형광등 불빛만 남은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인기척에 눈을 뜨니 강하기가 종이컵을 내밀고 있었다. 그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밥은 먹었냐?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커피의 온기만큼은 분명 다정했다. 평소 같지 않은 그 다정함에 남다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흔들렸다. 이 사람 이렇게 안 어울리는 다정함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지? 같은 시각 사내에서는 스파이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남다름은 며칠 전 발견한 이상한 접속 기록을 파고들다가 박영우의 USB에서 낯선 파일을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동기이자 가까운 사이라 믿고 싶었지만 정황은 점점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간 함께 야근하고 커피를 나눠 마셨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곧장 강하기에게 보고했다. 강하기는 자료를 꼼꼼히 살핀 뒤 처음으로 완전히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만 믿겠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길게 얽혔다. 사무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두 사람 사이에 어느새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남다름이 퇴근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 어귀에 기대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찬이었다. 미국 가기 전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는 남다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팬일 때부터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이제는 팬이 아니라 그냥 남다름으로 만나고 싶어. 12년을 기다려온 말이었다. 남다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오빠 나도. 그녀가 막 대답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학이었다. 하필 이 순간에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야.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에 남다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이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겨우 남기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다. 남겨진 이찬의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처음이었다. 그가 밀려나 본 것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회사 옥상이었다. 비가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 위로 빗방울이 톡톡 튀어올랐다. 강하기가 우산을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셔츠 어깨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다. 아마도 한참을 그렇게 서서 그녀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급한 일이라면서요. 남다름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강하기는 잠시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미국 가지 마. 그리고 곧바로 말을 정정했다. 아니,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다만 돌아왔을 때 나한테 대답해줘.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낮게 떨렸다. 내가 남자로 보이냐는 질문에 남다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빛은 평소의 차가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의 우산 아래로 한 발 더 들어갔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까워지고 빗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우산 하나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옥상 바닥 위에 길게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 계단 어귀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이찬이었다.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선 채로 그는 우산 아래 가까워진 두 사람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